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모의고사 한국사 문항 17번 일제 무단 통치와 관련된 문제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 선생님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17번입니다. 밑줄 친 시기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어느 시기인지 연대기를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박람회를 경복궁을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가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한 이 시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한 방식이 여러분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었죠. 1910년대 그 다음 1919년 3월 1일 운동을 계기로 해서 1920년대 통치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통치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이 통치 방식을 주요 키워드로 해서 각각 시대별로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누누이 매 시간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한 이 시기에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는 언젠가요? 맞습니다. 바로 1910년대죠. 10년대는 무단 통치기죠. 여기 나오듯이 헌병 경찰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여러분이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딱 보면은 바로 눈에 들어오죠. 바로 4번입니다. 4번. 조선 태영왕이라는 법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서 한국인에만 적용이 되었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한국인을 통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호패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조선시대 누군가요? 조선 태종 때 각 성인 남자들에게 이 호패라는 것을 차게 했다라는 거하고 이 별기군이라는 거는 1881년 신식군대죠. 신식군대. 그 다음 홍범 14조 반포 이거는 1894년. 그 다음 통리 기무아문 188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가보개혁, 을미개혁, 그 다음에 이모군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들을 여러분이 연관시켜가지고 선지들을 잘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무단 통치기 특징을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기입니다. 정치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관이라는 일본의 무관 행정 기관만 총독의 임명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조선인을 회유하는 목적으로 중초원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조선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선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3.1 운동 전까지 그러니까 1919년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이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헌병 경찰제 실시입니다. 그래서 헌병이 경찰을 겸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탄압을 하고 징세, 위생, 사무 등 모든 일상생활을 관여하고 감시하고 탄압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조선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악법들이 제정이 됐는데 즉결처분권이라고 해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구류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길을 가다가 이 헌병 경찰이 잘못을 하는 사람을 봤다라고 했을 때 경찰서에 넘기거나 재판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이나 구류나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경찰범 차별규칙 등 조선태용령 앞에 문제도 나왔었죠.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악법을 만들어서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를 했다면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던 시기였다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1910년에서 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명분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개념을 확립하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일본인들이 지세를 제대로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 토지를 상품화시켜서 사고 팔 수 있는 게 용이하게 해서 일본인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보장을 하고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와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기한부 신고제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소유한 사람이. 그래서 이 정해진 일주일, 열흘 이 시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들은 전부 다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아서 그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 실시 결과 식민지 지주제가 성립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지만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그 주인 되는 땅에 관습적으로 경작권을 인정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제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거부가 되고 인정이 되지 않게 되면서 간섭적으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전부 다 소작농이 몰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제로 다 편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의 공유지, 입회권 등도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 주인, 지주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지주가 유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조선총독부의 재정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미신고지 땅도 굉장히 많고 문중이 소유하고 있던 땅, 마을 소유의 땅, 국공유지의 땅 모두가 동양청식 주식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들을 일본인에게 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소유권 분쟁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위에서 관습적 경작권을 잃게 된 농민들은 소작농, 그 다음에 화전민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우리 농민들은 만주,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일본인들은 싼 값에 이 토지들을 불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 이외에도 회사령이라고 해서 총독부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1920년대는 이 허가제가 폐지가 되면서 회사는 차리려고 하면은 신고만 하면은 차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꼭 잘 기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차 조서 교육령 실시를 해서 당연히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보통 학교 수업 연한이 일본인은 6년이었지만 조선인은 4년이었다라는 거. 선생님 교육기간이 짧으면 더 좋은 게 아닌가요? 빨리 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노동으로 빨리 전환시키려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코 좋고 유리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고등교육은 1910년대에 없었다라고 선생님이 잘 기억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10년대 무단 통치와 관련된 내용들 문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10년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19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연결해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시기별로 통치 방식 같은 것들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